함양군이 개통을 추진 중인 벽소령 도로를 두고 찬반이 팽팽합니다. 지리산권 환경단체들이 환경 파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전했지만 사업 대상지인 마천면 주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줄고 있는 관광객 수를 고려해야 한다며 환경단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천 가와천 방면의 반복적인 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방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사천시는 수자원공사의 댐 지원 사업을 통해 축동면 반윤리 일원에 200여 미터 구간 제방을 구축하고 댐 주변 경관을 활용한 휴양 레저 공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활약을 조명하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산청 호국원이 마련한 행사인데 사천 바다 케이블카 탑승장과 진주역 탑승 통행로 등 서부 경남 곳곳에서 찾아가는 전시회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 질환에 대한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양한 시책과 함께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사천시가 시행 중인 양심 생수와 양심 양산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스포츠 축제들이 국내외에서 선보입니다.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올림픽이 파리에서 펼쳐지고 경남에선 14년 만에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함양군이 교통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 등을 목표로 지방도 1023호선의 국지도 승격과 미개설 구간 개통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 저희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리산권 환경단체들은 도로 개통에 따른 환경 파괴와 지역 소멸 가속화를 우려하며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업 대상지인 마천면 주민들이 처음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함양군에 요청했습니다. 벽소령 도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지방도 1023호선 가운데 지리산 국립공원 안에 포함돼 도로 개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23.8km 구간. 함양군은 하동, 경북 지역 등과의 접근성 향상과 웨니스 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이곳 벽소령의 도로 개통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 지리산권 환경단체들은 벽소령 도로 개설 사업이 터널 개통 등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환경 훼손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 인접 지역과의 교통 편의 증진이 인구 유출 등 지역 소멸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 벽소령을 넘어가는 도로를 건설하면 지리산 능선부 훼손이 심각해질 것이며 교통과 접근성이 편리해지면 외부 관광객들은 당일치기 관광을 통해 함양과 지리산을 그저 스쳐 지나가기만 하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26일 함양 마천 지역 이장과 사회단체장 등 60명이 벽소령 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마천면 일대는 산지 비율이 높아 지역 경제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그에 반해 방문객 수는 하루가 다르게 줄고 있다는 것. 지역이 활기를 띠려면 벽소령 도로 개설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환경단체들의 반대 논리는 주민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생계를 관광에 의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그 전에 한 3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동에서 머무르다가 또 마천으로 넘어와서 또 머무르다 이렇게 환경을 할 수 있으면 자기들은 참 관광 코스를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이쪽으로 올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벽소령 도로 개설 사업에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 지리산 일대의 도로 개설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함양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서경방송이 우주항공청 개청을 맞아 우주항공 산업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6일 경남 e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이 패널로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우주항공청의 의미와 우주항공 산업의 현재, 인재 육성 방향, 우주항공 도시 조성 등에 대한 열띤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 기관 단체들의 협력과 상생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습니다. 이번 SCS 스페셜 우주항공과 지역상생 토론회는 오는 8월 5일 월요일 서경방송 채널 8번에서 오후 4시,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남강댐에는 두 개의 수문이 있습니다. 진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남강 본류와 사천만으로 향하는 가화천이 있는데요. 방류량은 가화천에 집중되다 보니 주변 지역은 침수 피해를 자주 호소해왔습니다. 사천시와 수자원공사는 상습 침수 지역에 제방을 쌓고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강댐 건설 이후 매년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사천시 가화천 인근 마을. 특히 지난 2020년 8월엔 지리산권 집중호우로 초당 5,400톤의 물이 방류되며 피해가 컸습니다. 집 앞까지 들어찬 물로 마을 진출입까지 불가능해지며 수일간 주민들의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수위가 지금 제스가 있는 데서 키보다 높게 올라갔습니다. 침수가 돼가지고 도로가 단절돼가지고 마을에서 고립돼가지고 3일간 고립 생활을 한 적도 있고요. 이 같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천시가 나섰습니다. 시는 최근 수자원공사가 진행한 댐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업 예정지는 가화천 인근 축동면 반용리 일원. 구체적인 실시 설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침수 피해 우려 지역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0m 구간에 제방시설을 구축하고 파크골프장과 테마 산책로 등 휴양 레저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2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시는 이용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파크골프장 운영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해 만드는 정원시설 조성으로 수자원공사와 지역 주민 간 지역 상생 문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창출 효과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침수 피해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 대책에 대한 사천시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경남도가 교육부에 글로컬 대학 본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도내 예비 지정 글로컬 대학인 국립창원대와 인제대, 경남대와 연암공과대 등 도내 4개 대학의 글로컬 대학 실행 계획서가 교육부에 전달됐습니다. 교육부는 본지정 평가를 진행해 다음 달 말쯤 글로컬 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천시가 주소정보위원회를 열고 명예도로명 부여를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부여된 명예도로명은 해양경찰 우주로이며 용현면 사천해경 청사 인근의 370m 구간입니다. 명예도로명은 기업 유치나 국제교류 등을 위해 추가로 부여하는 도로명입니다. 사천시는 지난해 박서진길에 이어 두 번째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경남에서 채집된 모기 10마리 중 6마리가 일본 뇌염 매개 모기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일본 뇌염은 치료법이 없어 예방접종을 하고 모기를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 빨간집 모기에 물리면 감염되는 일본 뇌염. 작은 빨간집 모기는 암갈색을 띠며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합니다. 일본 뇌염 경보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채집된 모기의 일평균 개체수 중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의 50% 이상일 때 발령되는데 최근 경남 지역에서 경보 발령 기준 이상의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일본 뇌염에 감염된 모기에게 물리면 5일에서 15일 후 발열과 두통 등이 발생합니다.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데 지난해에서는 2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국내 일본 뇌염 환자는 매년 2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는데 환자 10명 중 9명은 50대 이상에서 나타난 만큼 중장년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뇌염은 치료법이 없어 예방이 최선입니다. 집 주변 고인물을 없애고 방충망을 정비하는 등 모기가 침입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야간에 외출할 경우 품이 넓은 밝은색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축사에 계시는 분들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일하실 때 모기 기피제를 뿌리거나 아니면 좀 긴 옷을 입으시고 작업하시고 축사 주변 웅덩이 제거 등 환경 관리 및 개인적으로 방제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아시아 국가 등 일본 뇌염 위험 국가를 여행할 경우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SCS 정성입니다.
6.25 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이기도 합니다. 참전했던 유엔군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3년 정부에서 지정한 기념일인데요. 이 가운데 진주역에서 전쟁 당시 유엔군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전시됐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중 최초로 한국에 파병된 미군 스미스 특임대. 1950년 7월 1일 부산 수영비행장에 도착한 이들은 나흘 만에 첫 전투를 위해 오산까지 진격해 북한의 남침을 지연시켰습니다. 같은 해 9월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며 북측으로 기운 전세를 뒤집은 인천 상륙작전에도 유엔군이 있었습니다. 사다리로 높은 방파제를 등반하는 사진은 인천 상륙작전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기세를 몰아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도달했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를 강행하게 됩니다. 결국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며 한반도는 38선을 기준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국립산청호국원이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마련한 찾아가는 특별 전시회에 전시된 사진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이역 만리 이름도 알 수 없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와주신 유엔 참전 용사들의 흔적과 희생을 보고 느껴볼 수 있도록 호국원에서 준비한 행사입니다. 일상에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사진들 40점을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22개국에서 차출된 인원만 198만여 명. 서부 경남에서도 하동 개동에서 전투가 일어나 미군 313명이 전사했는데 호국공원에 이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건립돼 있습니다. 전시회는 이들의 값진 희생과 헌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엔이나 여러 나라에서 우리 나라 이렇게 어린 나라를 독호해서 오늘날 우리 이런 시대가 우리가 이런 좋은 여건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 전시회를 통해서 지난 과거에 아팠던 그런 추억들 그런 역사들 그런 걸 아는 계기가 안 될까요? 지난 12일부터 23일 사천 바다 케이블카 탑승장에서 시작된 전시는 오는 31일까지 진주역 탑승 통행로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본격적인 불볕 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 질환에 대한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양한 시책과 함께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천시가 양심이라는 이름의 주민 서비스를 내놨는데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 시민에게 산책 코스로 인기가 많은 용두공원. 이곳에 무더위를 식혀줄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무료로 꺼내 마실 수 있는 양심 생수 냉장고입니다. 사천시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심 생수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위가 누그러지는 9월까지 생수를 보급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여름철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산책길을 오가며 갈증과 무더위를 식힐 수 있어 반응도 좋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같이 저도 한잔하고 가고. 양심 생수 냉장고는 용광동 용두공원과 산안면 동계배수펌프장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9월 말까지 매일 200개씩 생수를 채워놓습니다. 사천시는 무더위를 식힐 또 다른 양심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파란색의 양심 양산입니다. 사천시의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돼 주민의 그늘막이 되고 있습니다. 외출 시 양산을 사용하면 체감 온도를 10도가량 더 낮출 수 있어 온열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부 아프거든요. 햇빛에 바로 닿으면. 약간 선크림에 발라도 피부가 정말 아프고 빨개지는데 우산을 쓰면 피부가 덜 빨개지고 덜 아프고 훨씬 낫더라고요. 양심 우산을 쓰면 우선 체감 온도라든지 더위 예방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탈모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주민들께서 양심 우산을 쓰시면은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꼭 반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건강을 위해 도입된 양심 생수와 양심 양산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많은 생수를 가져가거나 양산을 반납하지 않는 사례는 오게티가 되고 있습니다. 양심 있는 시민 행동이 따라준다면 성공한 시책으로 안착될 전망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산청군 산청읍 조산공원에서 26일부터 이틀간 온산청 빛나는 여름밤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축제는 야경, 야식, 야사, 야설, 야화 등 5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행사장에는 산청 감성 플리마켓 및 체험과 경관 조명 및 포토존 등이 운영됩니다. 행사 첫날에는 대한민국 대표 웰니스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 설명과 2025 산청 방문의 해 선포식이 진행됐습니다. 하동군이 국토교통부에 KTX 열차의 하동역 정차를 건의했습니다. 앞서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KTX 이음 경전선 하동역 정차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인구 감소 협의회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9개 지자체가 연합해 출범했습니다. 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하승철 하동군수는 지난 5월 부전 순천 간 KTX 이음 하동역 정차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습니다. 하동군은 협의회에서 가결된 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KTX 하동역 정차와 함께 무궁화호 증편을 요청했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스포츠 축제들이 국내외에서 선보입니다.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올림픽이 파리에서 펼쳐지고요. 경남에선 14년 만에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낭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33회 하계올림픽. 황선우와 신유빈 등 대한민국 간판 선수들의 성적이 기대되는 가운데 우리 지역 선수의 활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경남체육회에 따르면 올림픽에 출전하는 경남 지역 선수는 1명으로 2004년생 최대한 사격 선수입니다. 경남대학교 소속으로 지난해 전국 사격대회 10m 공기소총 종목 한국 신기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최 선수는 남자 10m 공기소총과 혼성단체 10m 공기소총 종목에 출전합니다. 8월 중순이면 올림픽이 마무리되지만 경남에선 스포츠 축제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4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가 오는 10월 경남 일원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경남에서 전국체전은 지난 2010년 진주에서 개최된 이후 14년 만입니다. 개막까지 70여일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주경기장 조성과 경기장 개보수 등 대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번 대회엔 선수와 임원 등 3만여 명이 경남을 찾아 49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주경기장이 있는 김해뿐만 아니라 경남 전역에서 대회가 진행되는데 서부 경남에서도 다양한 경기가 열립니다. 진주에선 양궁과 배구, 근대 5종 등 경기가 진주 실내체육관과 선명여고 등에서 진행되고 사천 삼천포 체육관에선 농구 경기가 선보입니다. 이 밖에 펜싱과 럭비 등 평소 쉽게 보기 힘든 스포츠 경기가 서부 경남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한편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1일부터,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는 오는 10월 25일부터 진행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건강백세 지역 농식품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전국농식품연구회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진흥기관의 농식품 전문가로 구성된 전국농식품연구회 회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행사에서는 농진청이 산청의 기술을 이전해 상품화한 발효 생강 진액에 대한 체험과 산청 대표 음식 설문조사 등이 진행됐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등 주제 강연과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함양군이 26일 시무식조 시집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주민 분야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새로운 복지 모델을 제시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부서별 사업 추진 현황 공유와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시무10조 시프로젝트는 민선 8기 함양군의 3대 핵심 가치인 사람, 관광, 산업을 바탕으로 10대 전략 100여 건의 프로젝트 등이 담겨 있는 사업입니다.
주말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종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전 내내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고온다습한 날씨가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특보도 계속 발효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함양을 제외한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에 종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26도, 남해 2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0도에서 3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세종은 소나기 소식 있겠고 부산은 오전에만 가끔씩 비가 오다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25도, 광주 26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3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고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4물,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26분, 간조 시각은 저녁 7시 1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비가 내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추가 운항 계획에 따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토요일 밤 11시 50분,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토요일 오후 3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적절한 냉방 조절로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